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경기도 연천에 122mm, 충북 보은에 106mm 등 밤사이 많은 비를 뿌린 장마전선이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강한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는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화물차가 승용차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폭우에 꺾인 가로수 가지가 전선을 덮치며 아파트 전체가 정전됐고 지반이 약해진 공원 담장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최종 보고서에서 일본의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IAEA의 공정한 평가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일본의 방류 계획을 지지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출생 미신고 아기들의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관련 수사가 친모에게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9년 동안 영아 살해 및 유기죄로 입건된 남성은 10명 가운데 2명에 불과해 친부에 대한 수사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고민정 의원 등이 오늘 오전 방통위를 항의 방문합니다. 미국 최대 축제 기간인 독립기념일 연휴에 총기 난사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40살 용의자가 무차별 총격을 가해 5명이 숨지고 어린이 2명이 다쳤고 텍사스주에서는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장마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전남 서해안에 이례적으로 폭풍 해일 경보가 내려졌는데 조금 전에 폭풍 해일 경보가 해제됐습니다. 밤사이 내륙에 많은 비를 뿌린 장마전선은 남해안에 호우를 쏟아붓고 소강 상태에 들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장맛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밤사이 내륙 곳곳에 호우가 쏟아졌는데 우려했던 것만큼 피해가 크진 않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중서부와 호남, 경북 곳곳에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연천에 122mm, 충북 보은에 106mm, 대전 105mm, 경북 문경 101mm, 서울에도 77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곳곳에 비 피해가 나긴 했지만 우려했던 것만큼 피해가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장마전선상에서 강력한 비구름이 만들어졌지만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비 피해가 확산하지 않은 겁니다. 장마전선 현재 경북에서 전남으로 기울어져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남부를 중심으로 20에서 60mm의 비를 더 뿌린 뒤 오후부터는 남해로 물러나며 장마가 다시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유두입니다.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빗길에 미끄러진 화물차가 승용차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공원 담장이 무너지고 아파트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많은 비에 크고 작은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멈춰선 화물차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도로 곳곳에 옮겨 붙은 불로 주변은 온통 붉은 빛으로 이글거립니다. 경기 평택시 국도를 달리던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와 중앙 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6시 20분쯤. 승용차 동승자가 경상을 입은 가운데 경찰은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빗길에 일단 미끄럽다고 봐야죠. 차량을 충격하고 지금 가대를 미끄러지면서 가대를 박은 거예요. 몇 시간 뒤 충북 옥천군 옥천읍 경부고속도로에서는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25톤 트레일러가 빗길에 미끄러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트레일러가 갓길을 넘어 도로 밖까지 넘어가며 사고 수습을 위해 한 개 차로가 2시간가량 통제됐습니다. 빗속 정전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경기 고양시 행신동에 있는 423대 규모 아파트에선 전기 공급이 1시간 40분 동안 끊겼습니다. 한국전력과 해당 아파트 측은 폭우에 꺾인 가로수 가지가 아파트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을 덮치며
정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원 옆 도로에 방금 무너져 내린 듯 돌무더기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쏟아진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공원과 도로 사이 세워진 담장이 그대로 무너진 겁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5m 높이의 담장이 7m에 걸쳐 무너진 탓에 구청 등이 나서 임시 조치를 벌여야 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 동두천시 상패동에 있는 빌라 지하 1층이 집중호우에 침수되고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서 비바람을 이기지 못한 나무가 쓰러지며 도로를 가로막아 소방당국이 복구에 나서는 등 갑자기 쏟아진 많은 비에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엘니뇨가 올 연말쯤 중간급 이상의 강도로 발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세계 기상기구와 국외 16개 기관의 공동 연구 결과 올해 엘니뇨가 연말에 최소 중간급의 강도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간급 이상으로 발달한 엘니뇨는 그동안 19차례 있었고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여름철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은 경향도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따라서 엘니뇨 발달 상황을 고려할 때 올 여름 폭염은 예년보다 심하지 않고 대신 남부지방엔 집중호우가 잦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IAEA의 최종 보고서가 오염수 방류의 가장 중요한 명분이었던 만큼 일본은 국내외 여론전을 이어가며 방류 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합니다. IAEA는 보고서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접근 방식과 활동이 국제 안전 기준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plan as it has been proposed and devised is in conformity with the agreed international standards. 특히 도쿄전력이 계획하고 평가한 바와 같이 오염수를 통제하고 점진적으로 바다에 흘려보내면 인체와 환경에 방사능이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의 안전성 검토는 방류 단계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며 현장의 실시간 모니터링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f the government decides to proceed with it, the IAEA will be permanently here, reviewing, monitoring, assessing this activity for decades to come. 일본은 IAEA의 이번 최종 보고서로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명분을 확보한 만큼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하다는 점을 전제로 국내외 여론전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責任あるリーダーとして日本や世界の人々の健康や環境に悪影響のある放出を認めることはないと申し上げてきました。 일본 정부는 다만 국내 어민들의 반발 등 국내 반대 여론과 주변국의 움직임을 살피며 방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손을 들어줬지만 자국민과 주변국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후쿠시마현과 인접한 미야기현 의회가 방류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야기현 의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가결한 의견서에서 중앙정부가 어민들의 이해를 얻은 뒤에 오염수 문제에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해양방류 이외의 오염수 처분 방법을 계속 검토하고 소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보를 발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공정한 평가 노력에 감사를 표시한다며 일본 방류 계획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YTN에 이메일 질의에
이 후쿠시마 처리수 일부를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데 대한 판단은 과학이 좌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일본이 2011년 원전 사고 여파를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왔고 IAEA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힘을 실어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 중국은 일본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증명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일본이 책임져야 할 도의적인 책임과 국제법적인 의무도 면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은 또 일본은 처음부터 IAEA 실무팀의 권한을 제한했고 해양 방류 외에 다른 처리 방안을 평가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에 대한 우리 정치권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엇갈렸습니다. 과학적 검증에 무게를 두며 악의적 선동을 멈추라는 여당과 국민 우려를 괴담 치부한다는 야당이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제적인 규범에 맞춰 일본 오염수 방출에 대응해야 한다며 IAEA 최종 검토 보고서 내용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없을 거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우려 불식에 집중했습니다. 최종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수산물 수입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염수 저지 장애 집회에 나선 민주당을 향해선 광우병에 이은 악의적 선동 정치를 멈추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IAEA를 공격해도 과학적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야권의 오염수 반대 투쟁의 목적은 결국 대선 불복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갈릴레이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중세 종교 재판의 맹목적 세계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권의 목적이 대선 불복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반면 민주당은 IAEA가 거액의 기여금을 댄 일본의 입맛에 맞춰 정치 보고서를 썼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젠 보고서를 명분 삼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믿어도 좋다라고만 하니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없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당내 대책기구와 국회 상임위 현안 질의 등을 통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면서 장외에선 여론전도 함께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오염수를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결과를 보고 저희가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IAEA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종합보고서가 나온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식 입장을 낼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대응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별도 면담이 잡힐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가운데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는데 법원이 이 가운데 한 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가운데 제3자 변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한 날, 광주지방법원이 이 가운데 양금덕 할머니의 공탁건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양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낸 적이 있어 내부 회의 끝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판사가 아닌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불수리 결정을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며 또한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이춘칙 할아버지를 비롯해 2건은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피해자 측은 일방적인 공탁 절차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제3자 변제에 반대하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지, 어떻게 그 사람들의 손에서 판결을 뺏어갈 것인지가 지금의 싸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가운데 11명은 변제금을 수령했지만 나머지 4명에 대한 문제 해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시민 모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어제 5,400만 원에 불과했던 시민 모금액이 하루 만에 1억 3,200만 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모금 건수도 208건에서 1,703건으로 8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한 외교부와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들의 전수조사가 전국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부산에서 태어난 지 8일이 된 신생아를 야산에 안매장했다는 친모가 나왔습니다. 아이가 갑작스레 숨져서 유기했다고 진술했는데 8년이나 지나서 수색부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병원에서 딸을 출산한 40대 A씨. 일주일 뒤 퇴원해 아이와 함께 부산 기장군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지자체 출생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부산 기장군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아이를 유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친모 A씨는 숨진 아이 시신을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씨는 집안일을 하던 중 아이를 살펴보니 숨져 있었다며 경황이 없어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A씨는 남편과 함께 살지 않았고 기초생활 지원으로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A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체 유기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처벌할 근거가 없고 아이가 학대로 숨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묻었다고 진술한 야산 일대에서 본격적인 수색을 벌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해당 장소에서 도로 확장 공사가 이루어졌고 8년이나 지난 뒤여서 정확한 지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최상은입니다. 출산 이력은 있는데 출생 신고는 안 된 이른바 사라진 아기들을 찾는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영아 살해, 유기죄로 입건이 된 남성은 10명 가운데 2명 수준에 불과해서 관련 수사가 여성, 즉 친모에만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부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 2명의 친부 40대 이모 씨.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임신도 출산도 몰랐다고 일축했습니다. 경찰도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뚜렷한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구속 송치된 부인과 달리 검찰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를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들에게 넘겼다는 이른바 화성 영아유기 사건에서도 친모와 친부는 다른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친모에겐 영아유기, 친부에겐 영아유기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아기를 건네는 현장에 둘이 같이 나갔다고 인정했는데도 엄마가 유기를 주도했고 아빠는 상황을 지켜보는 데 그쳤다고 판단한 겁니다. 숨진 아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경기도 과천 50대 여성과 관련해서도 친모에게만 수사가 집중될 뿐 친부인 남편은 참고인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9년 동안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47명 가운데 남성은 78명, 17%로 집계됐습니다.
영아 살해와 유기죄의 처벌 대상이 직계 존속, 보통 부모인 것을 고려하면 피의자 10명 가운데 친부는 2명도 안 되는 셈입니다. 수사기관부터 친모에게 초점을 맞추는 데다 법률 조항도 여성을 가해자로 전제하다 보니 친모만 온전히 책임을 지게 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영아 살해와 관련된 법 문구 자체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함이라고 해서 사실상 여성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실제 입건 건수도 여성이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친부도 아이를 함께 낳은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미혼모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안전망이 구축되고 사회의 시선도 바뀌어야 부모가 끔찍한 범죄에 내몰리는 일도 어린 목숨이 쓰러지는 일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지난달 경기 오산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6명의 사상자를 낸 뒤 달아난 20대 운전자의 차량이 경찰에 압수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 차량이 압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대낮에 SUV가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덮치며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그대로 칩니다.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대형 사고를 내고도 계속 달리던 차량은 다른 차를 들이받은 뒤에야 겨우 멈춰섰습니다. 운전자 20대 A씨는 구속됐고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의 2배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정도가 큰 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만큼 재범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은 사건이 송치될 때 검찰로 넘어가고 이후 재판에서 몰수 결정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소유권도 박탈됩니다. 음주운전을 처음 저지른 초범의 차량이 압수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5년 안에 5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거나 2번 이상 음주운전했던 사람이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만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새로 내놓은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이달부터는 초범이더라도 사상자가 여러 명 발생하거나 사고 뒤 도주하는 등 중대 음주운전 사고로 분류되면 차량 압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역시 4번째 적발부터는 압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 압수를 강화하면 재범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을 박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게 되고 재범의 의지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으로. 경찰은 또 상습 음주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운전 방조 등의 행위도 적극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오토바이는 사고가 나면 사망 위험이 훨씬 크지만 보험 가입자는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싼 보험료 때문인데 이번 달부터는 첫 가입자의 경우 이 비용이 20% 정도 줄어듭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고 직진 신호에 유턴까지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방 통행 표지를 무시한 채 아이들 옆을 아슬아슬 지나칩니다. 배달 시간에 쫓긴 질주에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도 위험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이륜차 사고는 18,000여 건, 숨진 사람도 480명이 넘습니다. 사고 대비 숨진 비율은 자동차의 3배에 육박할 만큼 사망 위험이 큽니다. 그런데도 운전자 절반 정도는 의무보험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비싼 보험료 탓인데 배달 오토바이 같은 영업용은 한 해 평균 224만 원에 달합니다.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가정용의 10배가 넘는 겁니다. 20대들은 800까지도 나오고요. 가입 경력, 가입 후에 사고가 났는지 여부, 나이는 어릴수록 위험도를 높게 보니까 이런 부담을 낮춰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첫 가입 때도 사고를 여러 번 낸 가입자와 같은 등급으로 묶었던 방식을 바꿔 보험료를 20% 정도 깎아주는 겁니다. 또 배달하는 시간에만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시간제 보험 판매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회사에 소속된 오토바이 사고가 줄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단체 할인 제도도 도입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낮췄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은 경기 반등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췄는데 가업 승계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내린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상반기 수출 투자가 애초 전망보다 좋지 않았다고 평가한 겁니다. 앞서 IMF와 KDI는 1.5%, 한국은행도 1.4%로 성장 전망치를 각각 낮췄습니다. 물가는 둔화 흐름이 지속하며 연간 3.3% 오를 것으로 내다봤고 취업자 수는 32만 명 증가, 경상수지는 230억 달러 흑자를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정책을 경기 반등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미 36조 원이 넘은 세수 결손을 고려해 추경 편성 없이 경기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금 여유 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생 예산 등 재정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 공공기관 등에서 15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투입하여 경기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내년 사업 집행이 올해 하반기로 앞당겨져 2조 원이 추가 집행되고 정책금융 규모는 13조 원 확대됩니다. 수출 촉진을 위해 하반기에 역대 최대인 184조 원의 무역금융이 공급됩니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준비합니다.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증여세를 나눠내는 연부 연납 기간이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300억으로 상향됩니다. 또 과세 특례 후 업종 변경 허용 범위가 대분류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서민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하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는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연구개발 지원 방식도 개편해 우주 항공, 바이오, AI 로봇 등 미래 원천 기술 분야 투자에 집중됩니다. 나노머키식 관행 혁파,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의 대폭 확대 등으로 R&D 지원 방식을 혁신하고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신성장 4.0 전략 등으로 첨단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를 국가 전략 기술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문화 서비스 산업 지원도 강화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역전세단 속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이번 달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40% 대신 총 부채 상환 비율 DTI 6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4%의 만기 30년, 연소득 5천만 원의 타 기관 대출이 없는 경우 대출 한도가 3억 5천만 원에서 5억 2,500만 원으로 1억 7,500만 원 늘어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상습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최근 3년 안에 청구된 구상 채무가 2건 이상이고 그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집주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 됩니다. 미국은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에도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 1명은 방탄조끼까지 입고 돌격용 소총을 무차별 난사하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밤 8시 반쯤 필라델피아 킹스의 신거리에서 총성이 잇따랐습니다. 발견된 탄피만 50여 개, 한 괴한이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했습니다. 성인 남자 5명이 숨지고 2살과 13살 어린이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총을 쏘며 도망가는 40세 용의자를 추격 끝에 체포했습니다. Our officers were able to apprehend the male in the rear alley of 1600 Fraser Street. And when they did, this male was wearing a bulletproof vest with multiple magazines in the vest. He also had a scanner and an AR-style rifle and a handgun. 전날 밤 늦게 텍사스주 포트워스 코모 지역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차장에서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이들 외에도 많은 군중이 있었습니다. So a little before midnight, just before July 4th, we had a shooting. It appears that we had multiple victims that were shot. Probably 3 of them were transported to Harris Southwest. 5 more victims were transported to John Peter Smith. 앞서 지난 2일 새벽에는 볼티모어의 지역 축제에서 괴한이 총을 난사해 2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이들 총기 난사 사건은 모두 축제 때 발생했다는 것 말고는 뚜렷한 동기가 드러난 게 없습니다. I know that when it comes around holidays where you light up fireworks, some people take this as an opportunity to do shootings, to disguise their gunshots as fireworks. 미국은 지난해에도 일리노이주 시카고 교회의 한 공원에서 백인 청년이 독립기념일 기념 퍼레이드에 무차별 총격을 가해 7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제니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오는 6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셰평 주미 중국 대사와 만나서 사전 조율을 벌였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옐런 장관이 현지 시간 3일 셰평 대사와 만나 솔직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며 소통 라인을 열어두고 미중 양자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할 노력이 지지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옐런 장관은 우려 사안을 제기하면서도 거시경제와 금융을 비롯한 글로벌 난제에 두 최대 경제국이 협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여름철마다 짧은 기간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로 한반도에 500년 넘게 쓰이던 장마라는 용어도 이제는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장마라는 것은 여름철에 오랜 기간 이어지는 비를 뜻합니다. 장마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건 1500년대 중반인데요. 오랜의 한자어인 장과 비를 의미하는 말을 합성해서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장마는 보통 남부지방은 6월 중순, 서울 등 중부지방은 6월 말에 시작해서 한 달가량 이어지다가 7월 말쯤에 끝이 납니다. 하지만 최근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이런 여름철 장마 패턴이 점점 깨지고 있는데요. 장마가 끝난 뒤에도 장마에 버금가거나 장마철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상청은 시민 혼란을 우려해 지난 2008년부터 공식적인 장마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요. 기상학계에서도 이제는 장마를 대체할 새로운 용어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10월 사회 각 분야 전문가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장마 용어의 재정립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젠 장마란 용어를 역사 교과서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차관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일부 부처를 콕 집어 2년 부처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걸 두고 정치권에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현 정권의 주요 정책과 맞물린 문제인 만큼 신경전이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부처로 지목했다고 전해진 기관은 통일부와 교육부, 환경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4곳입니다. 모두 최근 쟁점 현안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입니다. 통일부는 대북 정책의 방향성,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혁파, 환경부는 원전 오염수 대응과 4대 강사업, 문체부는 관련 시민단체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른 상태입니다. 참모들에게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정책의 타성을 버리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이런 인식에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북한의 거짓 평화쇼에 취해 이 북핵 위협을 키웠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깎아내리고 철저한 안보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며 군사 훈련을 등한시하는 등
문재인 정권의 대북 외교 정책은 가짜 평화에 매달린 5년이었음을 잊었습니까?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여권이 때 아닌 이념 전쟁에 불을 지핀 것도 모자라 극우 인사를 내각에 앉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념 전쟁이 시작되면서 난데없는 극우 내각이 등장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타도를 외치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에 지명되고 통일부가 그동안 대북 지원부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으니 여권과 생각이 다른 사교육단체나 노조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해 칼을 휘두르려고 한다며 그 전에 법조 카르텔부터 협파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문제 등을 부각하며 공세의 고삐를 조일 태세라 전현 정권의 주요 정책을 둘러싼 신경전이 여야의 대리전으로 비화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어제 출범 보름째를 맞았지만 쇄신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주당 안팎 상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혁신위가 난관을 뚫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출범 보름을 맞은 김은경 혁신위가 다시 회의를 열었지만 관심을 끌었던 2호 혁신안 발표는 없었습니다. 징계 회피 목적으로 자진 탈당하는 꼼수 방지를 다음 혁신안으로 예고했지만 미뤄진 겁니다. 대신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현재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위기의식이 부족하다 등의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냈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대한 당내 논의가 열흘 넘게 지지부진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의원총회가 시간이 워낙 빠듯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때 혁신안을 보고 드리려고 했는데 그 시간이 충분치가 못했습니다. 민주당 혁신 논의가 주춤하는 사이 여당 공세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애당초 민주당 혁신이 출범 자체가 무늬만 혁신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무늬만 민주당이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당 안팎의 상황도 복잡합니다. 민주당이 7월 들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한층 집중하며 혁신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데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가 먼저라는 비명계 반발도 여전합니다. 혁신위가 왜 생겼습니까? 현 지도부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 지도부의 일련은 어땠는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이고. 총선을 앞두고 정치 행보에 나선 전직 대표들에게도 시선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호남을 다녀온 이낙연 전 대표는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와 예방을 이어간다는 계획인데 이재명 대표부터 빨리 만나라는 친명계 요구에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기대를 걸었던 민주당에 대해서도 많이 실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전 대표도 법무부 장관 사퇴 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의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부쩍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힘받기 어려운 여건이라 혁신위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혁신위가 쇄신의 정점인 공천 룰에도 칼을 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자금이 빠지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연체율이 높은 지점에 대한 특별 검사를 벌여 필요할 경우 금고 통폐합이나 임원 직무정지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전성 규제도 신협이나 농협 등 다른 상호 금융기관 수준으로 강화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올 1분기 대출 연체율은 5.34%. 다른 상호금융 연체율의 2배가 넘습니다. 2달 새 이탈한 자금만 7조 원에 육박합니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고금리, 일부 부실 대출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새마을금고의 어떤 대출 행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금고별로 대출이 나가는데 일부 금고들에서 조금 방만한 대출 행태들이 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가 커지자 관리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일단 진화에 나섰습니다. 연체율이 6월 중순 6.49%까지 증가했지만
이후 감소 기조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우려가 워낙 큰 만큼 건전성 강화 대책도 동시에 내놨습니다. 먼저 이번 달부터 연체율이 10% 넘는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 검사를 벌입니다. 필요하면 통폐합과 임원 직무 정지까지 단행할 예정입니다. 경영을 개선해라, 필요하면 합병을 해라, 부실자산 정리해라, 임원의 자격을 정지시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7월 10일 이후에 약 5주간에 걸쳐서 팀을 구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건전성 규제는 다른 상호금융기관만큼 강화합니다. 금융당국이 아닌 행안부 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는 사실상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관리하며 부동산 건설업종 대출 한도 규제도 각각 30%, 합산 50% 이내로 제한합니다. 관련 개정안은 준비 중으로 이번 달 안으로 입법 예고될 예정입니다. 운용자산만 200조 원이 훌쩍 넘는 새마을금고. 위기설까지 나오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전문성이 높은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하면서 인간의 활동으로 여겨졌던 음악 분야에도 진출해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창조적인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나 범죄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MP3 음원 파일을 사이트에 올렸더니 순식간에 악보로 변해 눈앞에 펼쳐집니다. 버튼 한번 누르자 익숙했던 발라드 곡이 모차르트풍 클래식으로 바뀝니다. 국내 음악 플랫폼 업체가 스타트업과 손잡고 선보인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AI가 그려준 악보를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자유자재로 편곡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영역으로 느껴졌던 편곡의 진입 장벽을 낮춰 창작의 즐거움을 선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저작권에 대해서 강화된 장치를 뒀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이 편집을 한 그 파일들을 저희 지닐이라 서버에서만 보관되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게 빠져나가서 시중에 유통되면 그 보호장치가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장치를 강조한 건 AI 기술로 인한 음악 저작권 문제가 최근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영락없는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지만 사실은 AI로 만든 겁니다. 유사한 사례가 쏟아지자 업계에서는 저작권을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는 등 AI의 음악계 진출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우리가 사진 찍으면서 포샵 앱을 더 사진을 예쁘게 만들잖아요. 그런 형태의 창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도구라고 아직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과 어떤 작업들을 통해서 법적인 것들이 조금 더 제도가 보완되고 더구나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목소리를 모방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활용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범인들이 원하는 형태로 이제 그 메시지를 텍스트로 만들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그 AI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튜브에 있는 음성이나 이런 걸 좀 따서 그 음성을 가지고 엄마 나 뭐 누구한테 잡혔어 뭐라든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AI 기술 발달로 인간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선사하고 있지만 그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도 쌓이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7월 5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여야는 오늘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IAEA의 최종 보고서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과 후속 대책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지역 예산 정책 등을 협의하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은 울산을 찾습니다. 울산을 지역구로 둔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울산 지역의원 김두겸 울산시장이 오늘 울산에서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국회 예산 지원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김 대표는 또 오늘 오후에는 경북 칠곡 다보동 전적기념관에서 백선엽 장군 3주기 추모식과 동상 제막식에 참석하고 이어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 예방을 위한 간담회도 진행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어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전기요금의 합산에 부과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개정안이 의결되면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합니다. 민주당 조승래, 고민정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오전 방통위를 찾아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시도한다고 주장하며 방통위의 의결 과정을 비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뒤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 전 대통령과 면담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축구대표팀 차세대 간판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이 확정됐다는 유럽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스페인 유력 스포츠지 마르카는 마요르카와 PSG가 이적료 311억 원에 완전히 합의했고 곧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앵도 두 구단이 합의에 상당히 근접했고 최종 세부 사안을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 스페인 리그 36경기 6골 6도움으로 빛나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최근 그라운드에서 가장 뜨거운 팀은 8연승을 질주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8위 한화 이글스입니다. 무서운 기세의 한화가 하위권을 탈출해서 중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무려 18년 만에 8연승. 또 한 번의 역사. 이제는 8연승의 행진을 이어갑니다. 연승은 멈췄지만 한화의 기세는 무섭습니다. 탄탄한 선발진과 다이너마이트 타선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면서 팬들에게 꿈 같은 나날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기세? 네, 이런 게 제일 큰 것 같고 흐름을 타고 이렇게 분위기를 계속 타다 보니까 지고 있더라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 선수들 간의 믿음이 있고 한화는 이제 단골 꼴찌라는 불명예를 벗어던지고 8위를 넘어 중위권 진입을 노립니다. 이번 상대는 기세의 원래 주인공이었던 4위 롯데. 6연속 루징 시리즈에서 탈출한 롯데는 지난 주말 두산과의 3연전을 다시 루징 시리즈로 맞춰 반등이 절실합니다. 이렇게 힘든 경기, 쉬운 경기 다 하나하나 이겨가면은 그때만큼 뭐 잘할지 못할지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계속 연승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팀에 꼭 필요한 1승을 위해 팔꿈치 부상에서 돌아온 롯데 나균환과 한화 한승주가 선발로 나섭니다. 4위 롯데와 8위 한화가 4게임 차밖에 나지 않아 순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팀 롯데와 지금 가장 뜨거운 한화의 대결. 비록 하루 쉬어가게 됐지만 프로야구 중위권 싸움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비구름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빗줄기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현재 장마 전선은 경북과 전남에 걸쳐서 사선으로 길게 뻗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경북 북부에는 호우경보가, 전북 동부와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아침까지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경기도 연천에는 120mm 이상, 서울 도봉구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앞으로 제주도에 80mm 이상, 경남 남해안에도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고요. 금요일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